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과학영재교육원 고등물리 첫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주제로 정상파를 활용한 소리의 속력 측정 연구 주제를 맡은 경상북도 과학영재교육원 최재혁 선생님입니다. 이제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그 주제가 정상파를 활용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상파, 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파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먼저 수학적으로 그리고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동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물결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악 들을 때 이제 직접 듣게 되는 음파가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파동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동을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은 웨이브라고 하는데 어떤 한 곳의 에너지가 흔들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간단히 파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력파다, 지진파다, 뭐 앞에서 배웠던 물결파다 모두 파동에 들어가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에너지가 흔들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보통 진동이라고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에너지가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그때를 이제 그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물결파 같은 것은 이런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동은 진행을 뭐 좌우로 하게 되죠. 이렇게 위아래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것 있죠. 수직인 것을 보통 횡파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물론 횡파로 표현할 수가 있죠. 변환이 가능한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공기나 어떤 매질이 보통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진동이 공기가 좌우로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진동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파와 종파는 둘 다 파동에는 포함이 되나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전달되는 것이 에너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게 여기 매질 있죠. 그래서 물결파 같으면은 매질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물입니다. 물이고 뭐 지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지각이 될 것이고요. 소리 같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공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매질은 중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진동을 할 뿐이지 이 매질 자체가 직접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 같은 경우에도 소리에서도 좌우로 진동을 할 뿐이지 얘가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정의를 내리면 에너지가 어떤 진원에서 파원에서 흔들림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이런 것을 말해요.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칠판도 이제 흔들림이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매우 적겠죠.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진동을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파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여기 쳤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파동, 음파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파동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매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 그래서 물이 흔들리는 운동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파동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에서 삼각함수를 알아야 돼요. 삼각함수. 근데 이제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3 때 배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삼각함수인데, 우리가 조합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동인데 매우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리, 음파를 배울 때 우리가 뭐 소리의 3요소 할 때 이제 뭐 소리의 진동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진폭도 있고, 마지막 한 개가 이제 파동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파동의 모양, 맵시라고 하는데, 파동의 모양이 사실 다양합니다. 보통 이렇게 물결파처럼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음파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합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조화로운 파인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참 딱 아름답게도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는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밑에 이제 보다시피 이런 거, 사인 같으면은 우리가 각도, x가 여기 사인 x라고 했을 때 x가 0일 때 제로가 되죠. 사인 x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을 말할 때 쓰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 탄젠트는 제곱입니다. 탄젠트는 우리가 이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될 때를 조합파라고 합니다. 이런 파동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파동이 있는데 왜 조합파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조합파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 전파, 그래서 통신할 때 있죠. 전자기파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전자기파를 만들려면 이렇게 전자를 이제 진동을 시키는데, 요때 진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빛, 전자기파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이 조합파입니다. 조합파.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면 수학에서 매우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어떤 것을 분석해서 실제 이제 뭐 전파에 적용하고 전자기 학문에서 이제 어떤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다룰 때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파동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류가 조합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다루는 것도 다 일단 파동이 조합파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험도 선생님이 이제 뭐 부조, 뒤에 나오겠지만은 보여드릴까요? 이런 이제 건전지 연결해서 쓰게 되는 이제 부조를 쓸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파동도 전자기파의 전자기파가 조합파의 어떤 이 세기, 사인, 코사인 함수의 세기 그래프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조금 내리겠습니다. 함수로 표현하면 y는 sin x 또는 y는 cosine 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cosine x.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사인이 이제 매일 나오니까 그냥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코사인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이제 각도가 들어갑니다. 각도. 근데 이제 각도라고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보통 x 변이라고 하면 미터를 많이 쓰죠, 맞죠? 그래서 미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물리량이 도입되냐면 K 파수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웨이브 넘버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넘버라는 파수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 파수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그래서 1m당 그 위상 각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제 라디안 각도, 라디안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게 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 파동에서 한 파장이 지나갔다. 그래서 한 파장이라고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또는 뭐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가장 높은 지점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예, 이것을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원래 위치대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한 바퀴를 각도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아시다시피 2파입니다. 2파이.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한 파장이라고 했죠. 한 파장을 보통 이제 그리스 문자로 람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람다만큼, 람다 미터만큼 이동을 했을 때 2파이, 한 바퀴가 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단위 길이당 변하는 위상은 당연히 K 파수는 람다 분의 2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대신에 우리가 K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한 번 더 나왔네요. 예, 선생님이. 잠시만요. 파동에서 마루에서 마루, 다음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는, 예, 이거를 변화시키면, 예, K분의 2파이.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K를 도입하면 Y는 코사인 KX가 되겠죠. 코사인 KX.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좋은 장점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X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미터 있죠. 맞죠? 각도가 아니라 미터를 쓰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실제 우리가 뭐 파동을 잴 때, 자로 재든지 뭘로 잴 때 그 미터로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K를 대입해서, 파수를 대입해서, 예, 미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변환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A는 뭡니까? 원래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값이 1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제 진폭이, 자, 우리가 여기서 마루까지 지점을 또는 골까지의 길이를 진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폭을 나타내려면 얘가 A까지 가고 마이너스 A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앞에 A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코사인 같으면은 요 각도가 제로가 되었을 때 당연히 최대값 1이 되는데 코사인 0도가 1이죠. 예, 그래서 1이 되면, 예, 이때 Y 값은 A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A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예,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을 좀 더 이제 그 Y는 아까 전에, 자, Y는 A 코사인 KX까지 나타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파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함수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죠? 예,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파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파란색 파동이 있죠. 얘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V라는 속도로 T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는 VT가 되겠죠. 그래서 VT만큼 이동하면 이제 초록색 그림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파동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어떤 한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을 때, 자, 파란색이 원래 요 지점이죠.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함에 따라서 요렇게 내려왔습니다. 매질이 요렇게 내려왔죠. 근데 이 위치라는 것은 파란색의 함수에서 봤을 때 왼쪽에 가서 여기와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위치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만큼 원래 파란색 파동의 왼쪽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왼쪽의 위상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 위치에서 만나게 되죠. 맞죠? 가만히 있는데 오른쪽에서 파동이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파동의 왼쪽 부분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한 개의 위치에서.
그러면 이제 자, 생각을 해봅시다. y는 a 코사인 kx였는데 얘를 갖다가 x가 어때요? 진행을 하면 t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요 왼쪽으로 이동거리 vt만큼 가지는 그 진폭과 똑같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면은 파란색 함수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vt만큼 갔을 때의 진폭 똑같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치를 잡을 때 시간 t가 지났다면 그러니까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왼쪽으로 가야지 이 똑같은 위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함수는 이제 x 대신에 x-vt를 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만약에 파동이 왼쪽으로 vt만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a 코사인 k x 플러스 vt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요 x 다음에 이제 vt, 그래서 시간의 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요 부호가 파동에서 우리가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자, 이제 y는 a 코사인 kx까지 왔습니다. kx-vt까지 왔는데요. 자, 여기서 자, 한 가지 이제 요 괄호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또 그 물리량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이제 k 파수라는 것은 람다분의 2파이라고 했고, 자, 우리가 이제 파동에서 v 속력, 파동의 진행 방향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딴 게 아니고 속력이란 것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이제 한 개의 파장이 있을 때 하나의 파동이 진행했을 때 요 한 주기 동안 걸리는 시간이 주기죠. 그래서 시간 대신에 주기가 들어갔고, 거리는 아까 전에 람다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거리, 주기분의 그 파장이 됩니다. 또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요 공식이 우리가 뒤에서 실험할 때도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력은 V고요. 파장은 람다죠. 람다. 그리고 진동수는 프리퀀시 F입니다. 그래서 V는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개 더 도입되는 게 오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각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각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우리가 그냥 속도는 거리가 얼마나 진행하는 거고,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에 거리가 얼마나 진행하는 것인가고, 각속도는 말 그대로 단위 시간 동안 1초에 각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몇 라디안을 돌아가느냐. 그러면 이제 각속도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전에 똑같습니다. 한 주기가 시간이 t죠. 그러면 이제 각이 돌아가는 게 얼마입니까? 자, 했다시피 한 바퀴는 2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k, 여기서 kv를 해보면은, 자, k가 람다분의 2파이겠죠. 그리고 v가, 잠시만요. v가, 여기서 곱하기입니다. v가 t분의 람다죠. 그럼 람다가 약분이 되고, t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각속도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선생님이 요 옆에 쓸게요. y는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은 파동함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어떤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건 사인이 되든 코사인이 되든 그것은 이제 원점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요. 원점에서 제로면 사인이고 원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코사인이고, 그래서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만약에 왼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kx 플러스 오메가 t 이렇게 파동함수를 수학적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파동의 성질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써야 될 성질이 파동은 성질이 여러 개 있는데 물론 뭐 반사나 굴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실험에서 정상파에서 쓸 수 있는 실험 그 성질이 뭐냐? 중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첩이 뭐냐면은 여러 파동이 왔을 때 그 나타나는 변이는 각각의 파동 합쳐진 각각의 파동들을 변이들을 모두 더한 것과 똑같다. 예, 이게 이제 파동의 중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위쪽, 예, 같은 쪽으로 예, 진동을 하고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진폭을 가진다면 진폭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강 간섭이라 하고 반대로 이제 진폭의 방향이 반대일 때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합쳐지면 약해지겠죠. 그럴 때를 이제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동이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파동이 중첩이 되었다가 지나가겠죠, 맞죠? 지나가면은 원래의 그 고유한 모양과 진폭을 기억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속성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집니다. 합쳐지면 진폭이 서로 중간에서 만났을 때 이 파동과 이 파동의 한 만큼 증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파동이 지나가게 되면 원래의 자기의 진폭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제 그 개념을 합쳐서 정상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파가 정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정상 상태다 뭐 이러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어떤 규칙적이기도 하면서 안정적이면서 이제 딱 조화롭기도 하고요. 예, 그런 상태를 보통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보호의 원자 모형 기억납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그 전자가 궤도를 돌면서 얘가 이제 에너지를 보통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는데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에너지가 줄죠. 그래서 곧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안으로 원자 핵으로 빨려가서 소멸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호가 보통 그것을 극복해낸 이론이 물론 지금 이제 보호 원자 모형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것이 정상 파였죠. 그래서 전자가 그 전자 궤도를 따라서 정상파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전자기파도 방출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안정된 모양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딱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떨 때 이제 정상파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동일한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동일한 두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첩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동이 양쪽에서 만들어져서 계속 중첩되는 상태가 되면 한 자리에서 일정한 진폭으로 진동만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게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파동이 있었다.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도 똑같은 파동이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둘이가 합쳐지면서 이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그림을 그려서 기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수학적인 파동함수 있죠. 수학적으로 기술을 했으면 써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쉬운 기하학적 증명을 먼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쌤이 그렸던 이 함수 있죠. 잘 기억을 하세요. 예, 두 칸 요렇게. 요게 이제 요까지 흘러가는데 당연히 한 주기죠. 한 개의 파동입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거기서 4분의 1 주기가 흘렀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요 한 칸을 더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맞죠? 그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진행하는 파동은 요렇게, 자,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파동이 중첩됐을 때 어떤 모양입니까? 자, 똑같은 파동인데 하나는 위로 진동하고 하나는 아래죠. 그러면은 둘이가 합쳐졌을 때 더하면은 제로죠. 항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로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 요거는, 자, 잠시만요. 다른 색깔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 좀 많아서 색깔을 조금 쓰도록 할게요. 자, 원래, 자, 파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왼쪽에서 진행하는 파동을,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아까. 자, 자, 4분의 1 주기가 흘렀을 때, 이렇게 됐고요. 얘는, 자, 헷갈리네요.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자, 중첩이 됐을 때, 위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배만큼 가지고, 아까 0은, 예, 쌤이 착각을 했습니다. 예. 0은 이렇게 두 배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시 여기서, 자, 다시 여기서 어떠냐면은, 또 이제 4분의 1 주기. 그래서 시간이 2분의 주기가 되었습니다. 자, 2분의 주기가 되었다면, 다시 또, 여기서 까만색 파동은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진행하고, 파란색 파동은 왼쪽으로 한 칸 더 진행하겠죠.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 파동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파동은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중첩이 되는 구간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때가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자, 중첩되는 그 최종 변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4분의 1 주기씩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은, 자, 까만색 파동이 이렇게 될 것이고, 파란색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자, 중첩되는 부분은, 자, 진폭이 2배가 되어서 이렇게, 예,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려보시면, 자, 까만색 파동은, 자, 그림이 좀, 그림이 너무 못 그렸네요. 다시. 자, 그리고 파란색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합쳐졌을 때, 예, 상세 간섭이죠. 예, 상세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디를 키포인트로 봐야 되느냐. 자, 이제 사실은 계속 진행을 하면 여기도 파동이 다 있겠죠. 이런 데도 맞죠. 그러면 어쨌든 파동이 중첩되는 부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중간 부분을 보면 어때요? 자, 어떠냐면은 위로 이렇게 진동했다가 그 다음에 없어졌다가 다시 밑으로 최대한 진동했다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파동이 계속 진행을 하면 옆에 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파동이 이렇게 생기고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비엔나 소세지 있죠.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위아래로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정상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정상파를 직접 한번 파동, 이제 정상파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한 기구,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돌면서 이 줄을 흔들리게 하는 파동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어떻습니까? 양쪽에 좌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은 파동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은 파동이 전달될 때, 요 줄 길이,
그리고 이제 진동수가 특정 조건에 맞으면 정상파가 딱 맞게 발생을 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예, 두 개, 예, 배가 두 개죠. 그래서 요 진동을 하는 배가 두 개인 파동이고, 진동수가 세지면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진동수가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자, 두 개는 잘 보입니다. 맞죠? 예, 두 개. 이게 정상파입니다. 자, 세 개가, 예. 세 개까지는, 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정상파가 실제 이런 모양을 가진다고, 예, 학생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좌우에서 똑같은, 예, 파동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세 개가 잠깐 나왔었는데, 예, 길이가, 예, 세 개보다는 두 개에 적합한 진동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요 줄의 길이와, 예, 진동수가 있으면은 이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있기 때문에, 예, 파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 같은 경우에 그 길이에 맞을 때 특정한 어떤 진동수를 가지는, 예, 그런 파동만 발생되는 것도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학적인 증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이제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자, 우리가 한 개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함수의 이제 합공식이라고 하는데, sin A와 sin B를 더하면은 이 두 배의 sin 각도는 2분의 요 AB 각도를 평균값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곱해지는데 2A-B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싸고 싸면 두 번 싸고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이 공식을 활용하면, 자, 아까 전에 이제 배웠던 두 파동 함수죠. 예, YM이라는 두 파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맞죠? 한 가지 다른 게 뭡니까? 정상파가 되려면 한 가지 다른 것은 진행 방향이죠. 그래서 하나는 요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하나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함수고, 얘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 봅시다. 자,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y1과 y2를 더하게 된다면 2ym의 진폭을 가지고 sin, 자, 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t는 없어지고 두 배의 kx죠. 두 배의 kx인데 2로 나누어지니까 그냥 kx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자,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규칙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를 보면 한 가지 다른 것은 요 변위의 그 각도가 들어가는 삼각함수와 시간이 들어가는 삼각함수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파동함수에는 변위와 시간이 동시에 한 개의 삼각함수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위치에서, 그래서 이 앞에 값은 딱 정해지죠. 어떤 위치 x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코사인 값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진폭을 결정하는 게 뭐냐? 어떤 위치에서 최대로 흔들릴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게 앞에 있는 2ym sin kx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을 나타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그게 당연히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변이에 따라서 동시에 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서 딱 진폭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진폭의 크기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어떤 위치에서 최대 가질 수 있는 진폭은 요거다. 시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다입니다. 얘도 여기서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정상파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아무런 무리 없이 증명이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악기에서 발생하는 정상파를 보시면, 자, 악기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정상파가 아까 모양이 어떻다 그랬죠? 예,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정상파에서 마디라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 흔들릴 수 있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가 하나면 한 배 진동, 두 배 진동, 세 배 진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기타가 줄이 당연히 보시면 처음 여기 이 지점하고 그 다음에 끝에 묶여있는 이 지점하고 어때요? 묶여있죠. 그럼 정상파가 발생을 하려면 묶여있는 지점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 마디가 와야 됩니다. 마디. 당연히 마디가 와서 이 줄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야 됩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한 배 진동을 할 건데 이렇게 진동을 해야 되겠죠. 양쪽 끝이 마디가 오고 여기 중간이 배가 되어서 줄이 띵 이렇게 진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자, 이런 악기 있죠. 뭐 리코더나 한쪽이 막혀 있는 관악기 있습니다. 관악기. 그래서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이 막혀 있는 관악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 소리가 일단 자, 당연히 여기서 막혀 있는 지점 있죠. 여기는 아까 기타에서 우리가 줄이 매듭지어 있는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게 불가능하죠. 다시 튕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종파를 횡파로 바꾸었을 때 그대로 다시 진행 방향이 딱 바뀌는 지점이 마디예요, 마디. 그리고 여기는 소리가 이렇게 방출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출되는 진행 방향과 그 진동 방향이 가장 똑같을 때, 그때가 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배가 와야 되고 여기는 마디가 와야 됩니다. 항상 악기에서는 그게 규칙이에요. 막혀 있는 부분은 마디가 와야 되고요. 열려 있는 개관에서는 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파동의 모양이 이런 거죠. 잠시만요. 다시 그릴게요. 잠깐만요. 자, 다시 그려보면 이걸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려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자, 딱 맞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파동에서 원래 이렇게 됐을 때가 한 파장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만큼 있다는 것은 몇 파장이 있는 거예요? 전체 한 파장에서, 그렇죠, 4분의 1 파장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으로 이제 복잡한 진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여기서는 배가 와야 되고 여기는 마디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전체 파동에서 4분의 3 파장이 됩니다. 다음은 또 있겠죠? 다음에 또 배가 오고 다음 마디, 배가 오고 다음 마디. 그러면 이거는 4분의 5 파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딱 맞게 이제 한쪽이 막히고 한쪽이 열려있는 악기에서 여기에 배가 오고 여기에 마디가 오는 정상파가 되었다. 이때를 소리의 공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가장 잘 들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관악기 중에서 뭐 단소나 이런 거 있죠. 악기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크게 들릴 때가 있죠. 그때는 내가 이제 불어넣는 그 공기의 진동수,
예, 그래서 공기의 파장, 소리의 속력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서 배웠던 소리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소리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상온에서는 거의 뭐 한 340 정도가 되죠. 340m/s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파장이 정해져 있죠. 기본 진동을 한다고 치면 파장의 길이가 전체 악기가 4분의 1 파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파장은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한 파장의 길이가 4L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그때 맞는 진동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맞죠? 예, 소리의 속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맞는 진동수를 불어 넣으면 소리가 되게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악기, 관악기를 불 때 이제 얼마나 이 입으로 그 공기의 그 진동을 미세하게 전달을 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런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소리의 속력을 측정하는 장치로 기주공명 실험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을 했다면 이 실험을 할 것입니다. 이 실험이 뭐냐면은 그 기주라는 것이 이제 공기 기둥이거든요. 예, 이제 공기 할 때 기자고 이제 주가 기둥 주자인데, 보시면은 소리급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급새 진동을 하면 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얘가 쇳덩어리거든요. 쇳덩어리가 떨리니까 소리가 그냥 조금 나는 정도인데, 요 밑에 보시면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물을 이제 내리면 이제 물이 같이 내려오면서 물 높이를 조정해 주는 게 B입니다. 그래서 B의 역할은 물 그 높이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물 높이 조절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요 L1 있죠. 여기 뭐가 있겠어요? 공기가 있죠. 그래서 공기 기둥을 조절하는 겁니다. B를 내리면 공기 기둥도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제 소리가 크게 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실험 제목이 이해가 되죠. 공기 기둥을 활용한 공명, 예, 소리의 공명 실험 장치라서 이름이 기주공명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물을 천천히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소리가 커지는 구간이 아까 첫 번째 한배 진동. 한배 진동이 여기에 배가 와야 되고 무조건 여기는 마디가 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되었을 때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내려보면은 다음 그 소리가 크게 나는 구간이 아까 말했던 2배 진동. 그래서 여기 배 오는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물 높이 차이 있죠. 소리가 한번 크게 났다가 다음 소리가 크게 났을 때의 높이 차이 있죠. L2 빼기 L1 요걸 하면 얘가 뭐냐면은 반파장이 되죠. 한 파장의 반틈 맞죠. 그래서 반파장이 되니까 이 물에서 공기 소리의 파장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파장이 측정이 되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자, 소리급새의 소리 진동수를 알고 있다. 자, 우리가 파동에서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소리가 없어지는 것은 진폭이 없어지는 거지 진동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진동수는 항상 뭐 같은 기구를 쓴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쇠뭉치를 쳤지만 공기로 전달이 될 때 공기의 진동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를 만약에 구했다. 그러면 이제 자, F도 알고 람다를 안다? 그러면 소리의 속력이 나오겠죠. 여기서 파장을 구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주공명 실험 장치를 사용하면 소리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기주공명 실험 장치를 자, 뭐 직접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가장 정확해요. 예, 공명 실험 장치에서 아주 잘 되는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이제 개별 학습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봤던 진행할 수 있는 실험이 미니 기주공명 실험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플라스틱 원통 관을 써서 아까 처음 보여줬던 부조 있죠. 그래서 원통 관을 써서 이제 실험을 할 건데요. 요 실험하는 것을 선생님이 카메라 구도를 바꾸어서 자세히 같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실험을 하시면 자, 어떤 것을 측정을 해야 되느냐. 자, 조금 줄일게요. 처음에 이제 먼저 측정을 하는 것이 소리의 속력을 먼저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결론을 적는 거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동수를 알고 있을 때, 자, 휴대폰 어플 중에서 우리가 자, 그 주파수 발생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앱스토어 기준으로 주파수 발생기라는 이게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폰으로 한번 직접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거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깔면 어플이 자, 주파수 발생기 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자, 화면을 여기서 자, 주파수 발생기라는 거 있죠? 잘 보여요? 네, 주파수 발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 광고가 뜨네요. 예, 광고를 닫고 이렇게 주파수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보시면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내가 조절하면서 소리 조절은 물론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는 보통 20Hz에서 20,000Hz까지인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파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먼저 해야 되는 실험이요. 휴대폰 어플을 대략적으로 한 2000Hz 정도로 맞춥니다. 2000Hz 정도로 맞춘 다음에 이제 그 소리가 크게 나는 소리가 크게 나는 위치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굉장히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난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집에 이런 식으로 소리의 세기, 데시벨을 측정해주는 이런 기기가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 기기가 잘 없죠, 맞죠? 그래서 이런 기기가 있으면 데시벨이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잘 되는데 이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리 우리가 청각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험을 최소한 5번 정도는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5번 정도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도를 하시면은 이렇게 평균값으로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가 크게 나는 이 평균값이 요 차이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 차이가 2배의 파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장을 구했다면 진동수는 아니까 진동수를 알아서 소리의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실험 장치에 보시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부조가 있어요. 부조. 이 부조의 진동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조의 진동수를 반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리의 공기 중에서 뭐 여러분들 집에서 온도가 똑같겠죠. 공기가 거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위에서 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했던 것 실험을 한 번 더 부조로 해보시면 부조에서 이제 파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람다를 가지고 부조의 진동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소리의 속력을 구해보고 다음으로 부조의 진동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을 안내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은 우리가 요 보시면 참 키트, 참 사이언스에서 제공을 하는 미니 기주공명 미니 기주공명 실험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실험 준비물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긴 관이 자, 내리겠습니다. 자, 긴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굵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는 두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관이 굵은 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전지와 건전지 소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있는데, 전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러스가 항상 빨간색입니다. 플러스가 빨간색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음극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던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기구로 보시면 만약에 이 단자 여기 전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전선을 연결하는 곳이 길이가 다릅니다. 맞죠? 그러면 긴 쪽에 플러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지에서 이제 붉은색을 여기 플러스 긴 쪽에, 부조의 긴 쪽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부조부터 연결을 할게요. 건전지와. 자, 그리고 이제 요 부조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를 구하는 것이 본 실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표를 완성해서 선생님께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요 부조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건전지 소켓에 전선을 보시면 피복이 너무 이렇게 조금만 벗겨져 있죠. 그래서 칼로 벗겨냅니다. 그래서 칼로 비스듬하게 얇게 떼어내면 됩니다. 얇게 손을 조심하면서 너무 세게 해버렸네요. 얇게 벗겨냅니다. 이렇게 피복을 어느 정도 한 2cm 가량 정도 벗겨냈습니다. 이렇게 끝에 벗겨냈죠. 그러면은 자, 부조에서 긴 쪽을 크게 확대를 조금 부조에서 긴 쪽을 여기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면 이렇게 되는데 요 끝을 다시 구부립니다. 구부려야지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음극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만약 전기 테이프 같은 것이 있으면은 더욱 좋죠. 전기 테이프가 있으면은 연결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긴 관의 끝부분에 이제 부조를 이렇게 그냥 바로 해도 되겠지만은 좀 더 안정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제 굵은 관을
끝부분을 한 5cm 정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양쪽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제껴주시면 니은자 모양이 되죠. 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이제 부조에 보시면 이미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에 양면 테이프를 벗겨낸 다음 예, 여기 니은자의 끝에 딱 소리가 안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붙여줍니다. 예,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지에도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죠. 예, 건전지의 양면 테이프도 벗겨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예.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건전지 붙이실 때 건전지 온오프 스위치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오프 스위치를 조작하기 편하게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켜보면 소리가 나게 되죠. 예. 예,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스티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명 긴 자, 예, 우리가 이제 그 소리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해상도가 네, 소리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부분의 길이를 측정해야 되니까 요 긴 자를 붙여줍니다. 자, 자를 떼서 이제 부조가 있는 부분이 정확히 0cm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다. 부조에서 앞부분 소리가 나는 지점을 0으로 잡고요. 예,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예, 그럼 눈금이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가능관을 꺼냅니다. 가능관을 꺼내서 이제 여기 한쪽은 이렇게 검정마개가 있을 겁니다. 검정마개를 끼우시고 다른 쪽은 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붉은색 마개를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정색 마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검정색 마개를 안으로 넣고요. 이제 실험이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부조를 작동시키고 이걸 뺍니다. 빼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빼면서 소리가 크게 나오는 지점을 예, 여기 네임펜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네임펜 색깔이 다양하면은 실험을 5번 해야 되니까 5번 할 때 다른 색깔의 네임펜을 써주시면 훨씬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소리가 크게 되는 부분을 예,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그 팁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집에 뭐 소리 그런 세기 측정기가 있으면은 좋은데 보통 그 소리 세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빼시면서 그냥 예, 소리가 크게 나는 부분을 체크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예, 사람 이제 청각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쌤이 팁을 한 개 말씀드리면 딱 5mm 기준 정도로 예, 5mm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mm씩 이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 설명을 해 줄게요. 예, 보시면은 5mm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을 빼는데 5mm를 이동해요. 그래서 5mm를 이동했을 때 소리 크기가 그 전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속 비교해 가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5mm를 갔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5mm, 그 다음 5mm를 가니까 이 전보다 소리가 더 컸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5mm를 가니까 이전보다 소리가 더 커졌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근데 이제 다음에 5mm를 가니까 여기보다 소리가 더 작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때요? 자, 이 지점은 양쪽 5mm씩보다 훨씬 소리가 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리가 굉장히
이제 세게 났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5mm씩 간격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양쪽 좌우보다 소리가 큰 지점을 찾아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빼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실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조 실험보다는 사실 먼저 해야 될 게 그 휴대폰으로 측정하는 그 주파수 발생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발생기는 자 보시면 그 발생기 이제 다운받고 하는 거는 쌤이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여기. 자. 이제 소리가 날 때, 휴대폰에서 소리가 발생할 때, 당연히 이제 휴대폰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휴대폰은 스피커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있죠. 구멍 4개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부조하고 다른 게, 자, 부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에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안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퍼집니다. 이렇게 잘 퍼지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니까 실험이 좀 잘 돼요. 그런데 휴대폰 같으면은 휴대폰은 우리가 왜 휴대폰 굳이 소리가 이렇게 안 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마이크가 돌출되어 있어서 소리가 잘 퍼져요. 그래서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그냥 휴대폰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빼보면은 소리 강약 그 정도가 측정이 어려울 거예요. 귀로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있으면은 일단 케이스를 꼽아 주시고 여기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여기에 딱 이렇게 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이크 부분을 딱 대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테이프가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소리가 안 퍼지도록 다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렇게 딱 대고 실험을 하는데 밑에 이렇게 딱 대놓고 이 부분 주변을 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는 게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마개를 끼우고 이렇게 5mm씩 가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가 크게 나는 지점을 측정을 하신 다음 주파수 발생기는 이제 진동수를 2000으로 해두시면 이제 진동수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크게 나는 지점을 측정해서 그 파장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을 곱해서 뭡니까? 소리의 속력을 알 수 있죠. 다음에 소리의 속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부조로 똑같은 실험을 해서 부조의 진동수를 구하는 겁니다. 부조의 진동수는 자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다시 한번 수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자 소리의 그 파동에서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로 뭐예요? 휴대폰 FH라고 적겠습니다. F 휴대폰 2000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파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소리의 속력이죠. 그래서 소리의 속력을 구했으면 뭐예요? 자, 부조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서 요 F 부조의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실험 이제 결과를 적는 게 그 교재에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신 다음에 그 표를 작성을 하셔서 그 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실험하는 동영상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